안녕하십니까. 이번 해에는 수돗물 발화하기 세 번째로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사용자가 여러 가지 좀 알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수돗물 잘 만들었다고 평생을 마셔도 좋은 서울의 수돗물, 또 시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수돗물 먹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시민단체 또 그 말고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에 계시는 이런 분들을 부르다가 무조건 시민들한테 수돗물 먹으라 이런 식의 홍보를 하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저 전광판 거리에다가 이렇게 잔류염소가 이렇게 기준치 이내에 들었으니까 안심하고 마셔요 이렇게 홍보를 계속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뭔가 하면은 수돗물을, 이분들이 다 수돗물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수돗물을 모르는, 무지무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무식을 자랑하는 그런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용자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수돗물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지금 서울의 수돗물 홍보비를 시민 환경 교육에 우리가 지금 써야 하는 그런 시대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번에 사건에서 나왔지만은 서울의 수도관의 노후 현황이 보십시오. 이번에 그 물레동 영등포구에 붉은 수돗물 나온 데 보면니까 1.75km의 배수 본관이 1973년도에 매설돼 가지고 다 이 녹슬었는 거를 가지고, 그거 말고도 보십시오. 영등포구, 강남구, 중구 곳곳에 지금 뭔가면은 수도관이 노후돼 있고, 이번에도 보면 이 자료도 이런 것 나오죠. 보면은 지금 20년 넘는 수도관이 전국의 32.4%, 또 30년 넘은 경영관이라 해가지고 수명이 다 된 것이 14.0%, 그리고 서울시도 보십시오. 이번에 나온 게 보면은 거의 2,000km가 수명이 다 끝났는데도 시장이나 이런 서울시에서는 뭔가 하면은 무조건 수돗물 좋으니까 먹어라. 이게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제가 지난 6월 25일 날 펜앤더마이크 정규제 TV에 붉은 수돗물 시민단체는 왜 조용하나,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십시오. 사실 제가 이렇게 따로 짧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곳에서 다 이야기 못했던 것들을 좀 더 교육용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수도관도 문제지만은 사용자 스스로 관리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 부재가 더 큰 문제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홈 인스펙션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인 빌딩 생물 기사 제도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Certified Building Biologist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선진국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벌써 공인 빌딩 생물 기사, 이게 빌딩 생물이라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게 빌딩 환경 기사라는 말을 못 쓰는 이유가, 환경 기사라 하면은 빌딩의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고려되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고 빌딩 바이올로지스트라 해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은 바로 집이라든지 바로 이거예요. 집이라든지 사무실에 과연 이곳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나, 이것을 체크를 하고, 우리 자동차를 인스펙션 하듯이 말이에요. 집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게 다시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이 Certified Building Biologist가 하는 거고, 또 정기적으로 이 홈 인스펙션을 하는 거죠. 특히 이 홈 인스펙션 제도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 이것을 외국에서는 제도화돼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벌써 9살 이전에, 지난 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반 이상이 53%가 아토피에 걸리고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 특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여성이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도 아닌데
1위가 바로 폐암이고 2위가 유방암이고 3위가 위암이다. 이것이 대부분 다가 뭔가 하면은 환경, 물의 문제, 또 실내 공기의 문제, 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이 전자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제가 앞에 이 책 보면은 이 두 권이 이 전자파에 관련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책을 놓는 것은 뭔가 하면은 책도 소개할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이 제가 쓰는 이 작은 제가 옛날에 샀던 작은 이 컴퓨터가 이게 뭐 소니 째라 가지고 외국에서 이걸 보신 분들이 이것을 우리나라 컴퓨터가 아니라 가지고 이걸 앞에 좀 가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가릴 겸 책도 소개할 겸 해가지고 이게 가리는데 이 두 권이 다 이게 전자파에 대한 관계되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외국의 Certified Building Biologist라는 뭐 하는 건지 또 홈 인스펙션 제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도 빨리 이런 걸 도입해야 되는 거지. 홈 인스펙션 할 때 주로 뭐 하느냐? 첫 번째가 바로 수돗물입니다. 이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녹물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또 잔류염소가 얼마나 더 있느냐 없느냐 또 수돗물에 병균은 혹시 없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만 또 이 실내 공기 이런 것 때문에 다 이제 우리가 폐암에 걸리고 하는 거지. 바깥 공기만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내의 공기에 미세먼지가 아주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실내에서 대부분 하루에 24시간에 대부분 생활을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VOC,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미세먼지하고 달리 또 이런 걸 측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홈 인스펙션 빌딩 바이올로지스트가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파 문제, 특히 이 무선통신 시대에 말입니다. 이 전자파 문제가 아주 큰 문제지요. 제가 이 책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주로 이제 독성 물질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이 90년대에 나와 있는데 벌써 90년대에 우리가 흔히 휴대폰을 96년도에 이걸 주로 처음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벌써 이 무선 주파수하고 초극 주파수 같은 초극 저주파수 이런 것들을 벌써 이 책에 벌써 이것이 유해하고 인체에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지를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 염소 문제, 수돗물의 이 잔류 염소 문제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 주죠. 그 염소 혁명이라 해가지고 벌써 염소 소독을 했던 1908년도에 그리고 이걸 했던 이 사람이 돌아가신 게 1914년도에 1914년도죠. 이 100년 2014년을 기준으로 해가 나왔던 이 책들이죠. 이런 것이 벌써 다 이 염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냥 버려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지금 최근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라돈이라든지 또 성면 문제, 층간소음 이런 것들이 다 이 홈 인스펙션에 대한 중요한 이 대상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나온 게 뭐냐? 식 빌딩 신드롬. 우리말로는 이게 결함주택 또는 결함빌딩 증후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하다가 이 외국에는 없는 새집 증후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와 있는데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원래 뭔가 하면은 결함주택 증후군의 한 일종입니다. 그리고 새집은 크게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새집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걸 뭐냐? 모든 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하우스, 식빌딩 신드롬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러고 홈 인스펙션을 하는 이 기업들, 작은 이런 해주는 이 업체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뭐 쓸데없이 아직도 뭐 확정적이지 않는 지금 뭐 온실가스 줄이고 뭐 도롱뇽 살리고 뭐 쓸데없는 환경에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공간들 집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잠시 저걸 한번 보여드려요. 한 1, 2분짜리 되는 동영상인데 외국에서 이 홈 인스펙션을 하면서 특히 이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들 일종의 뭔가 자기 회사의
홍보용 동영상입니다. This is an eye-opening demonstration of chemicals in your water. Unfiltered tap water, which we will pour in 2 glasses. OTO chemical, test for chlorine, very sensitive for it. 10 drops. Notice it turning yellow, the evidence of chlorine. No chlorine in this water. Where did that chemical go? While I was testing this glass over 10 seconds, all that chemistry went into my skin and my hands. The evidence is clear. There are 80,000 unstudied and unregulated chemicals in our tap water. This was a very simple and clear example of what happens when you simply take a shower or wash your hands. Those chemicals get absorbed quickly, readily, and completely into our skin, causing all sorts of health issues, from as simple as brittle hair and dry skin to respiratory issues and even cancer. 그래서 여기 보셨지만은 이분들이 하는 회사가 바로 이 집에 이 회사에서 이 집에 수돗물 문제를 체크한 그 문제를 알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이 실험이 방금 보신 동영상 실험이 뭐냐? 수돗물을 가져와 가지고 2컵에 두고 한 컵은 이 염소가 들어있다는 지시약 오지오 케미칼을 집어넣었을 때 노란색을 띠고 그 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니까 손을 집어넣고 그 손을 빼고 다시 거기다가 이 염소를 측정하는 이 오지오 케미칼을 집어넣으니까 그 사이에 모든 염소가 손으로 다 가버린 거죠. 손으로 다 가버리고 바로 거기는 아무 지시약을 집어넣어도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지만은 이 수돗물 속에는 말입니다. 관망 관리를 잘못하고 또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 모르듯 여러 가지 지금 피부에라든지 또 호흡기에도 이 염소 자체가 뭔가 하면은 이게 공기 휘발해가지고 우리 폐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돗물은 사용자 스스로 관리, 자기들이 모르면은 이 전문가, 소위 말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업체에다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수돗물이 없던지 또 우리 빌딩에 지금 학교라든지 여러 빌딩들이 다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체크를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또 사용자들이 지금 모든 시민들이 다 사용자예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